오늘 에레님은 이 남편의 일정에 맞춰가지고 뭘 또 신나게 하셔야 되는 아이의 마음을 전하면서 오늘 불참을 아쉬워하며 아주 아쉬워했음을 꼭 여러분들한테 전해달라고 사연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짜. 너무 아쉬웠지만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오늘 숙제가 별로 없어서 너무 좋으셨죠? 큰일 났다 이러면서 안 읽어서 좀 전에 읽었거든요. 그래서 막 한참 읽다가 못 읽은 채로 가지 뭐 하고는 다시 보니까 인터뷰 마지막까지 그럼 다 읽었는데 이러고. 그러니까 미리 읽어 오셨겠네. 앞에 좀 읽다가 말았어요. 우리 마가렛 자매님은 한인성당에 나가시는 건가요, 그러면? 동네 성당을 다니고요. 동네 프랑스 성당. 거기서 이게 오늘. 약간 버퍼링이 있으면서 조금 약간 느리게 오네요. 남편분께서 동네 성당에 아주 중요한 직책을 맡고 계시기에 가족분들 모두가 그 성당으로 올인. 자, 벼룩이님도 오셨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2부 사찰 음식 이야기 시작해 주시죠. 2부 사찰 음식 이야기. 수행자를 위한 깨달음의 음식. 부처님은 깨달음에 있어 음식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수행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몸과 맑은 정신이 필요한데 이에 근간이 되어주는 것이 음식이기 때문이다. 그 재료를 어떻게 다루고 준비해야 고유의 풍미를 살린 음식을 만들 수 있는지 알려주는 가이드로 이해해도 좋다. 이 레시피를 바탕으로 각자의 호기심과 창의력을 펼쳐보길 바란다.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사찰 음식의 철학을 이해하고 더 좋은 식습관을 가질 수 있다면 더 바랄 게 없다. 더 많은 사람이 건강해지고 삶이 좋아지는 것을 보고 싶을 따름이다. 여기까지.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2부 사찰 음식 이야기였습니다. 한국에서 이것도 사가져야 되고 저것도 사가져야 되고 막 그리고 막 국수 얘기 때부터 저는 입맛을 다시며 막 이렇게 먹음직스러운지 그리고 막 간단해서 막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 재료가 근데 절간 기본 1년은 걸리는 쉽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도 이거 레시피대로 보고 만들고 싶다는 의욕, 그런 마음이 불끈불끈 생겼습니다. 배고파. 저 밥 먹었거든요, 아침에. 네, 최근 들어서 사람들이 그냥 외국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마다 자꾸 제일 좋아하는 한국 음식이 뭐야? 라고 자꾸 물어봐요, 항상 저한테. 그럼 저는 엄마 밥이지. 이러거든요. 엄마 밥이 뭔데? 이러면, 나물이야. 나물을 제일 좋아해. 이러면, 나물은 이제 잘 모르니까 애들이. 근데 이제 나물 부분이 저에게 왔을 때, 읽었을 때 쓰러졌습니다. 먹고 싶다. 그래서, 읽으면서 계속 엄마 생각났어요. 엄마가 항상 해주시는 그 음식이 어렸을 땐 잘 몰랐는데, 그게 나를 키웠네. 이러면서, 진짜 맛있겠다. 이거 봄 되면 딱 먹는 게 있거든요. 쑥 캐고 쑥된장국 먹고, 그 다음에 미나리 간장에다가 먹고, 그 다음에 나물 곰치랑 이런 거 더덕 이제 아빠가 갖고 오면 더덕 먹고, 여름에는 호박잎에 항상 이렇게 싸먹고, 그 다음에 저희 집은 또 국수를 좋아하니까 국수도 직접 만들어 먹고 겨울 때 그리고 엄마가 만드는 탱자 저희 집에도 탱자가 있었어요. 탱자로 뭘 하셨어요. 항상 청을 만드셨고 매실주 담그고 그러니까 그런 게 이게 참 품이 많이 가는 일인데 엄마가 다 하셨구나. 근데 엄마는 또 그 외가에서 막내딸이거든요. 그러니까 외가집 가면 더 뭐가 많았어요. 맛있는 게. 이렇게 저장고가 있는 건 아닌 것 같았는데, 뭔가 이렇게 이모들이 이렇게 다 하셨던 것 같아요. 이모랑. 그래서, 그 생각나서, 맛있겠다. 계속. 맛있겠다.
저도 윤지님처럼 어렸을 때는 저희 집은 좀 대식구여가지고 되게 그렇게 철마다 그렇게 계절 음식을 잘해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거 생각해보면 지금 자라는 우리 애들은 너무 불쌍하다 싶은 생각을 되게 많이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모르고 그냥 자라는 것 같아서 되게, 그리고 음식의 수도 되게 한정적으로 알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것도 음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모르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좀, 저도 모르는 게 많은데, 우리 아이는 더 모르고 있다는 게 되게 애석한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일주일에 만나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 뭐 좋아하니 이러면 그냥 빠뜨. 거기다가 소스도 묻히는 거 안 좋아하는 애들도 있다 해서 삶아서 그냥 그것만 먹는다는 거예요. 그것만 먹고 정말 삼시세끼 빠뜨를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장 하나 만드는데 기본이 5년이니 시간을 너무 들이는 일인데 어느새부턴가 저도 음식 만드는데 시간을 들이는 걸 아까워하는 마음이 들었던 것 같아요. 한국 음식이라는 게 시간을 오래 들이고 불 앞에서 있어야 되는 일이니까 그 기다림이 가지는 걸 못 견뎌서 어느새부턴가 음식 만드는 게 좀 진이 빠지고 그랬던 게 아닐까. 지난번 가신 신부님이 모여가지고 바자회를 한다고 해서 김치를 준비했던 일이 생각이 나요. 절이고 씻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 몸은 너무 고단했는데 그냥 중간중간 깔깔대고 했던 장면들이 갑자기 글을 읽는데 생각이 나서 그럼 이 책이 아무 어려운 책이 아닌데 생각이 많이 나게끔 하는 것들이 있네요. 아침부터 막걸리 땡기고 막. 근데 씻어가지고 음식이라는 게 되게 신기해서 왜 어렸을 때 어떤 음식을 먹고 자랐는지에 따라서 우리 입맛도 그 옛날 맛을 항상 기억하고선 그걸 막 찾게 되잖아요. 그런 걸 생각했을 때 애를 키우면서 얘는 나중에 어떤 맛을 찾을까라는 걸 생각하면서 그런 걸 생각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내가 어렸을 때 먹던 그걸 찾는 건 아닐 것이고 내가 하는 음식 중에 무엇일까를 생각해 보면 이게 과연 얘 건강에 좋을까? 그러니까 이 책을 읽으면서도 좀 생각이 난 게 뭐가 있지?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물음표를 하게 됐던 것 같아요. 네. 이참에 하나 질문. 다들 지금 외국에 계시잖아요. 처음 외국에 떨어졌었을 때, 물론 윤지님은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떨어져서 조금 덜 하시긴 했겠지만,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가족이랑 또 헤어졌었을 때, 혼자 남았을 때, 가장 생각나는 음식들 하나씩 나눠볼까요? 한국 음식? 한국 음식이어도 되고, 혼자 뭐 외국에 처음 떨어졌었을 때, 없으셨나요? 그 생각하시는 동안에 저는 이제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는 해외에 처음 떨어졌는데, 먹을 수 없는 음식 하나가 계속 입 안에서 맴돌면서 막 힘들었던 게 추어탕이었어요. 저희는 집에서 엄마가 추어를 다 그냥 정말 펄떡펄떡 뛰는 추어를 냄비에 눌러가지고 갈아서 추어탕을 먹었던 산초가루, 이제 경상도는 산초가루 뿌리니까 그렇게 먹었던 추어탕이 난데없이 무슨 임신한 여자도 아닌데 그렇게 추어탕을 못 먹어서 헤맸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입버릇처럼 추어탕이 먹고 싶다는 그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날 성당에 계시는 어르신이 추어탕 비슷한 거를 해서 제 생일날 그 한 그릇 이렇게 함에다가 해서 생일 선물이라고 주셨던 게 기억이 나요. 저한테는 추어탕이랍니다. 나 그 초청 받아서 저도 되게 초장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그 산초가루를 딱 뿌려가지고 그걸 좋아하는 걸 알고 저는 여기서가 아니라 한국 가면 저희 언니가 꼭 그러니까 내가 이제 언니 집에 오랫동안 좀 있다가 떠나기 전에 꼭 언니의 의식이 돼버린 거지. 나한테 먹여주는 의식이 그 추어탕을 먹여주고 나를 보내는 거. 추어탕 그대로 받으셨네? 네, 그대로 받았습니다. 꼭 추어탕 한 그릇 먹이고 저를 보내는 그런 의식을. 네.
네, 추어탕을 받고 다른 탕으로. 추어탕 받고 윤지님, 할 수가 없는데 나는. 추어탕 받고 윤지님 다른 걸로. 저는 그 곰탕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희 딱 동네에 저희 집 앞에 옛날 저는 이제 광주 살았는데 광주 저희 집 앞에 저희 집이 이제 막 되게 그 번화가도 아니고 좀 그냥 일반 동네였는데 저희 집 앞에 나주곰탕 집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저 어렸을 때는 그냥 우리끼리 맛있는 집, 우리 집 동네 집이었는데 그러니까 오스트리아에 좀 오래 있다가 가니까 그 집이 완전 맛집으로 돼버린 거예요. 영국 진짜 체인이에요. 줄 서서 먹는 집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끼리 그냥 동네에 밥 먹으러 간 거였는데 그래서 막 체인점 내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곰탕이 저는 그냥 다 일반 곰탕이 그런 줄 알았는데 그 집이 진짜 맛있는 집이었던 거죠. 나중에 나주에 가서 또 곰탕을 먹어봤는데 진짜 원조 그 곰탕을 먹었는데 우리 집 밥보다 맛있는데 이러면서 그 곰탕이 너무 먹고 싶은데 여기서는 사실 이 큰 데다가 이렇게 계속 삶아서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곰탕이 너무 먹고 싶어서 한국에 가면 이제 더 20살 때니까 20살 20대 막이니까 애들은 막 이렇게 예쁜 데 있잖아요. 막 브런치 먹으러 가고 뭐 스테이크 집 가고 막 아웃백 이런 거 갈 때 친구들이 이제 오랜만에 만나면 그런 데 가자고 막 그러면 나는 기사식당 갈래. 곰탕집 가야 돼. 순댓국밥 먹어야 돼. 이러면 애들이 막 아저씨 같은 거 막 계속 그랬던 것 같아요. 저희 언니도 이제 제가 이제 오랜만에 그 한국에 오면 데리고 이제 예쁜 곳 가서 이렇게 예쁘게 막 이렇게 먹고 싶은데 곰탕. 그래서 항상 곰탕 먹고 오고. 그래서 엄마는 집에서 곰탕은 못 해주시지만 그래서 이제 그 약간 갈비탕 베이스로 해서 이제 육개장을 아주 걸쭉하게 끓여주세요. 그래서 저도 그 한국에서 떠나기 마지막 날은 엄마가 항상 막걸리랑 육개장을 끓여주세요. 자, 곰탕 받고. 저는 생선류로 생선. 저는 파리에 살면서 여기가 생선이 그렇게 해산물이 그렇게 싱싱하지 않아서 파리에 살면서 어느 때부턴가 해산물을 안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아이도 그러니까 저는 강릉 사람이라 되게 싱싱한 해산물을 되게 많이 먹고 자랐던 사람이었는데 제가 싱싱하지 않다는 이유로 안 먹였더니 아이도 해산물을 어렸을 때부터 익숙하지 않아서 지금도 그 해산물 쪽으로는 뭐 이렇게 되게 가려서 먹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그런 걸 먹고 자랐기 때문에 항상 막 생각나는 게 할머니가 구워주신 고등어 막 이렇게 기름 막 이렇게 자글자글한 거 안 튀기시려고 막 신문지 이렇게 덮어가면서 막 이렇게 구워주시던 거, 그다음에 도루묵이라고 아세요? 여기 알이 꽉 찬 도루묵을 이렇게 졸여주시던 거, 그게 너무 먹고 싶은데 이제는 할머니 안 계셔서 그걸 먹을 수가 없어요. 근데 저는 그런 류가 되게 생각이 많이 나요. 파리가 해산물이 싱싱하지 않다고요? 네. 그래요? 그리고 좀 비싸기도 하고. 비싸기도 하고. 그러니까 저는 항상 되게 막 회처럼 되게 막 금방 갓 잡아온 고기 막 이런 식으로 되게 싱싱한 것만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파리의 해산물을 파는 그 뿌아스놀이 해산 가게. 물고기 파는 가게에 가도 그게 저걸 먹어도 되는 생선인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살아있던 것만 봤었으니까. 아러들. 그러니까 서울에 처음에 왔었을 때도 똑같은 느낌이었어요. 부산에서 너무 신선하게 생선을 먹다가 그것도 일반찬 그냥 한 끼에 항상 생선이 올려가 있는 걸 먹다가 서울에 왔는데 생선을 좋은 데라고 해서 갔는데 그다지 큰 감흥을 못 느꼈던. 바다가 없어서 파리에 그 생선 가게 있잖아요. 갔는데 이제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바다가 없으니까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이 다 있다 이러면서 되게 좋아했었는데. 아침에 이렇게 또 맛있는 거 얘기하면서 또 벌써 배고프네요. 빠지네요. 사진 한 방 찍고 뭐라도 먹읍시다. 자, 1, 2, 3.
아 정말 역시 우리 나중에 보세요. 우리 엄마 곰님 표정. 근데 이상해요? 아니, 나중에 나중에 사진 하나 보십시오. 바꿔! 아니야 이런 사진은 남겨야 돼. 박제해야 됩니다. 안돼. 쉬운 대로 차 한 잔 마시고. 아쉬운 대로. 안돼. 제일 더 고파요. 차 마시면. 넌 그래 물 배. 튀는 거를 먹시고. 아, 나물 먹고 싶다. 그러니까 아까 보니까 저는 빵이라도 먹어. 그것도 뭐지? 그 비빔밥 할 때 볶음 미역을 해가지고 장에다가 뭔지 알죠? 근데 넣으면 참 참죽이 뭐예요? 참죽? 저도 찾아봤어요. 참죽이 뭘까. 죽순 같은 그런 거 아닐까? 아, 그런 건가? 그러니까 그런 거 중에 이름이 참죽이 아닐까? 죽이 아닐까 싶어요. 막 태어난 순, 죽. 순. 그것은 그거는 그냥 느낌에. 이렇게 살짝 데쳐서 이렇게 그냥 찍어 먹었던 것 같은데. 그다음에 이 까만 그림은 뭘까요? 뒤늦게 막 질문 폭죽, 아니 쭉. 까만색. 그게 무 이거 아니에요? 이거 뭐야? 까만색인데? 어느 부분에서? 무라고 추정했음. 뭐예요? 이게 까맣게 오래 돼버렸어? 수정이 돼서 이런 것 노란색이어서? 같아요. 이렇게 되면 갈색이 돼요. 저는 이거 먹어봤어. 저는 산초를 네. 산초를 먹어본 적이 별로 없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저도 가루만 먹다가 네, 근데 산초를 그러니까 제가 이제 알게 된 셰프 2명이 있는데 그 친구가 와서 그 뭐죠? 그 친구도 이제 비건 음식을 하는 친구니까 베지테리언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 뭐지? 수제비 같은 걸 이렇게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산초 장아찌를 이렇게 올려줬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뭐야? 이랬더니 산초 장아찌래요 이게. 산초가 뭐지? 있구나. 거기. 이랬더니 아니요 한국에서 이제 잠깐 왔었거든요. 그 친구가 그 생강 책 쓴 친구가 가져왔었어요. 산초 장아찌를. 근데 저가 지금 잠깐 도와주는 그 셰프도 산초 장아찌를 음식 메뉴로 넣거든요. 마지막에 어디에다 올려서 넣더라? 아무튼 그 산초가 완전 킥이에요. 진짜 그래서 그게 오랫동안 이렇게 가는데 사람들이 향이 강하잖아요. 엄청나요. 그래서 사람들이 먹고 나서 이게 뭐냐고 자꾸 다 물어보거든요. 산초가 여기에 없으니까 약간 코리안 페퍼 같은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기는 해요. 딱이다. 맞아. 진짜 너무 맛있는 산초. 근데 그거 안 좋아하는 사람 되게 안 좋아해요. 그거를 그 생선이랑 같이 내던지 아무튼 딱 그러면 그 궁합이 딱 있더라고요. 그리고 네, 밀가루 음식이랑도 괜찮고. 끝이 없겠습니다 오늘. 엄마한테 전화해야지. 뭐 먹나? 전화할 엄마 있어서 좋겠다. 올 때 계속 전화하십시오. 어여 가세요. 네. 오늘 잘 보내세요. 안녕 다음 주에 봬요. 안녕하세요. Kiss